아들 뭐해? 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 미안. 엄마 좀 들어갈까 하는데. 엄마 노크 좀. 정말. 알았어. 자, 우리가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전도 못하고 상황극처럼 방문을 조용히 닫고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엄마들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모른 척 해야 해, 아는 척 해야 해, 이걸 죽여 말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아이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좀 의외인데요. 왜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원장님. 네. 지금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고 당혹스럽고 창피하고 딱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는 죄를 짓다 걸렸다는 기분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냐? 도대체 얼마나 자주 보는 것이냐?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긴 날 거예요. 엄마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믿었던 토끼의 발등을 확 찍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막 몰듯 마구 몰아대면 마음도 꽉 닫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머릿속으로 이제 다시는 집에서 안 보고 다른 곳에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음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첫 대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 원장님,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서 미안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님, 방금 전에 아이가 정리하고 방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원장님. 네. 자, 그럴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정도 기다리시다가 이 아이가 아직도 열고 날 어떤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요. 먼저 양육자가 노크를 똑똑똑 하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넘기면 안 된다. 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모른 척하고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잔상이 남아있어서 불편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방문만 닫고 들어가게 되면 얘는 또 혼자 또 뭔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신이 가득한 사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정말 식은땀 나는 장면인데요.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말로 풀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10분 후 상황극으로 한번 다시 풀어가 볼까요? 아들, 나왔어? 차 한잔하게 차 가지고 와. 있잖아, 아들. 뭐 그렇게 풀이 확 죽어가지고 와. 그럴 것까지는 없어. 근데 있잖아, 궁금하긴 해. 우리 아들이 솔직히 엄마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아들 뭐 봤을까? 아니, 그냥 인터넷 영상 좀 보다가. 그랬어? 응. 그러면 그거 야동 맞지? 아니, 그냥 인터넷 영상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네 나이 때는 호기심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 생각하기에 네가 본력에서 본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어쩌다 보게 된 거야? 아니, 실은 며칠 전에 게임하다가
채팅창이 자꾸 뜨잖아.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보고 싶게 막 호기심에 그래서 클릭을 하다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어. 그래, 그 죄 짓는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아들이 생각하기에 와, 막 이거 죄 짓는 느낌도 들었을 거야. 그지? 그 처음에 볼 때 느낌이 어땠어? 아니 좀 징그럽고 더럽고 좀 찝찝하고 좀 그랬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그렇지. 근데 자꾸 좋은 기억은 아닌데 머릿속에 막 자꾸 남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 돈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걸 시청을 해줘야 뭐가 돼? 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상식적인 게 아니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만들어내야지 더 자극적인 게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지 많은 사람들 호기심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호기심에 어쩌다 한번 본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이거를 필터링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 그걸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우는 건 어떨까?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엄마는 공부를 했잖아. 너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해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늘 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거는 아주 간단하다. 진짜 간단해. 만약에 다음에도 네가 동영상을 딱 봤는데 그게 있잖아. 와, 이거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볼 수 있을까? 라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도저히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너한테 유해한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알았어. 근데 알았어. 그런데 이제 또 있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 해줬지만 우리 엄마가 충분히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잔상이 남고 이러잖아. 그리고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혼자 절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럴 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어른. 근데 거기서 어른은 이왕이면 그 어른이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들이 되면 좋겠어. 네가 지금 봐왔던 것은 절대 죄 짓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네가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보게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가 죄 짓고 힘들어하고 숨어서 하려고 하지 마. 다만 나중에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SOS를 청하는 게 아주 현명한 거지. 어때? 아들 할 수 있겠어? 아니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도 내 맘 알아주고 그러니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다음부터 자주 이런 식으로 하자. 괜찮아, 아들. 괜찮아. 상황극 속에서 정말 예민한 상황인데 엄마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끌어져서 마무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언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요. 딱 3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음. 언어 표현. 첫째, 네가 미쳤구나. 이거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이딴 걸 왜 봐? 이 강한 부정적 반응은요, 자녀를 위축시키고 몰래 더 보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셋째, 너 다음에 보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공포로 억제를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멈출 수 있겠지만 그 호기심을 더 자극하거나 또 숨기게 됩니다. 이런 점을 표현하면 진짜 반항심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와 자식 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현재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하므로 요즘은 부모님들은 또는 양육자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 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사님, 요즘 시대에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학교 성적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가령 사회적 사건이나 성에 관한 뉴스를 가지고 생각을 묻거나 공유를 하는 건데요. 최근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70대 할아버지가 세상에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뉴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나눈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뉴스거리도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 아이 훌쩍 커버렸어. 대화가 안 돼. 하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건데 이제 좀 늦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상하지만 진리인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혹시 뉴스 봤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해? 그 일상적인 공감이 내 아이의 성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엄마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성교육 시작은 일상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금부터